이번 시간에는 청포도 시 전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작품입니다. 시 전문 먼저 확인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문장지에 1939년에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낱말뜻 다시 확인합니다. 주저리 그런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달린 모양. 꿈꾸려는 1939년 문장 8월호 발표 당시 꿈꾸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라리 하나마다 청포 푸른 색깔의 도포 한뿍 물이 쪽 배도록 젖은 모양 하얀에 시적 허용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청포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작가 소개를 합니다. 이육사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육사 시인 1904년 4월 4일에 출생하여 1944년 1월 16일에 사망하였는데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1904년 4월 4일에 경북 안동 출생으로 본명은 원록입니다. 육사는 형무소 수인 번호 64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조부로부터 엄격한 양반 교육과 함께 한학을 배웠습니다. 시대적 추세와 함께 개화한 조부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등 반봉건 인간 해방의 실천적인 삶을 육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육사는 항일 의식이 강한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17차례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옥사할 때까지 독립투사의 기계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1933년에 황혼으로 등단하였고요. 일제의 강점기에 민족의 비극과 저항 의지를 노래한 시인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절정, 광야, 꽃, 청포도 등이 있고 유고시집 그럼 이육사가 죽고 난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건데요. 육사시집이 194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표 작품인 절정, 광야, 꽃, 청포도, 그 외에 노정기 이런 작품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작품들입니다. 청포도 시 내용 연별로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1년이고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2연입니다. 그리고 3연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3연이고요. 4연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4연. 5연의 내용은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6연.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래서 시의 내용을 1, 2연, 3, 4연, 5연, 6연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1연의 내용 확인합니다. 내고장 7월은 에서 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는 나의니까 나가 드러나니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에서 청포도는
이 시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시어인데요. 청포도는 풍요로움,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드러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드러내는 시어인데요. 여러분은 풍요로움, 희망, 평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래서 청포도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1939년 이 시 작품이 발표될 당시는 일제강점기 하여서 고향의 모습이 황폐화되어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일제강점기 그 이전의 고향의 모습은 청포도가 이렇게 연그러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공간이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포도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전의 풍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사실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연에서는 내구장에서는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고향의 이전 풍요로웠던 고향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라고 했는데 주저리라는 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청포도가 달려있는 걸 의태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을 전설이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청포도가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저리는 달려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달린 모양.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은 우리가 희망, 이상, 꿈, 동경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푸른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이고요. 청포도도 역시 푸른색을 드러내는 시어이고 그래서 청포도에 그 하늘에 푸른색이 들어와 박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포도의 상징적인 시어 안에 희망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라리도 역시 의태어로 하나마다 그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대. 하늘의 푸른색이 청포도의 색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이 담겨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면과 사연을 확인합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사연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사면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라고 하였는데요. 하늘, 푸른색의 이미지, 꿈이나 동경하는 대상이나 희망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요. 푸른 바다도 푸른 색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슴을 열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푸른 바다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흰 돛담배 그럼 흰색의 이미지인데요. 지금 사면에서는 흰 돛담배가 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사연 화자가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손님은 기다림의 대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 손님의 상징적 의미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고 손님은 조국의 광복, 해방된 조국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실현시키는 인물, 대상이고요. 일제의 탄압으로 유랑하던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국의 광복 위에도 나왔지만 광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내가 바라는 손님, 내가 꿈꾸는 손님은 해방된 모습, 해방된 조국의 이미지인데요. 고달픈 몸으로
광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달픈 몸이지만 내가 바라는 손님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광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겨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청포는 푸른색의 이미지, 푸른색의 도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래서 사연에서는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함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3사연에서는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연 살펴봅니다.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내 그를 맞아. 그는 당연히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조국의 광복이 오기만 한다면 그 손님이 와서 이 포도를, 이 풍요로운 마을의 이미지, 그 포도를 따먹는다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겠다라고 해서 손님을 맞아 누릴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뿍 그러면 물이 쭉 내배도록 젖은 모양. 그래서 두 손이 이렇게 젖은 상태인데요. 손님이 오기만 한다면 내 손이 젖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라는 희생적 자세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연에서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 먹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는 5연의 내용을 희망, 시련에 대한 간절한 바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기만 한다면 내 두 손은 얼마든지 젖어도 좋다라는 바람이 잘 드러나는 연입니다. 6연입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랬는데요. 아이야 이건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야 그러면 돈어법 아이를 불렀으니까요. 표현법상 돈어법이라는 표현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 시가 중에 향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구 형식, 낙구의 전통을 계승한 표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그건 그냥 듣고 나중에 가서 다시 배울 거고요. 넘기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은쟁반은 흰색의 이미지로 그 정성, 깨끗함을 그 상징하는 색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 모시수건도 역시 흰색의 이미지인데 하얀은 하얀을 하얀 그래서 시적 허용한 표현인데요. 은율과 어감을 살리려고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얀 모시수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성과 깨끗함을 드러내는 흰색의 이미지. 흰 돛담배도 역시 흰색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어입니다. 6연,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는 희망, 시련에 대한 준비로 손님이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님은 꼭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올 것을 위해서 깨끗한 은쟁반을 준비하고 하얀 모시수건을 미리 마련해 두라고 해서 희망 실현에 대한 준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에 나타난 색채 대비 우리가 사실은 전시학습에서도 확인했는데 대비란 말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대비라고 하는데요. 이 시는 특별히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푸른색을 드러내는 시어로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흰색을 드러내는 시어로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등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풍요로움의 이미지, 희망, 생명력 등을 드러낸다면 흰색은 깨끗함, 정성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시의 갈래는 시대상 현대시,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입니다. 중심 소재, 제재는 당연히 청포도이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이 시에서 청포도나 손님은 상징적인 시어로 쓰였고요. 감각적인 약간 색채가 드러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들이 푸른색, 흰색의 대비가 좀 잘 드러나고 있고 마을에 이렇게 청포도가 맺혀 있는 모습,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화적인 모습도 드러낸다고 봐도 되는데 주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복이 되어서 약간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요. 특징은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소재는 당연히 청포도를 통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 화자가 바라는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또 손님이 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